안녕하세요. 9601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4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돈을 버는 능력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과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꾸준히 연봉이 오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저도 한때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면 자연스럽게 월급이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봉 협상을 잘한다는 점입니다. 연봉 협상은 회사가 나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는 내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회사가 내 가치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봉 협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사회 초년생에겐 연봉 협상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입사 후 3년 동안 연봉 협상은커녕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내 연봉이 적절한 수준인지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연봉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연봉 협상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배운 내용을 한 번의 이직과 두 번의 연봉 협상에 적용한 결과 월급을 25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협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공부하고 사용했던 실전 노하우 3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연봉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내 적정 연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봉 협상 첫 번째 노하우는 연봉 협상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봉 협상을 처음 접하면 대부분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협상을 나와 회사의 대결 구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협상을 망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말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감정을 배제하고 효과적인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회사를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은 대립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서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나치게 차갑고 기계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감정 표현은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협상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안한 연봉이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감정적으로 흥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노를 외쳤을 때 차분하게 내 입장을 정리해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내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면 연봉 협상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기. 제 연봉 협상 자료를 본 엄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니 성과를 강조한 보고서가 아니라 마치 길고 지루한 소설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왜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자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되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평범함과 특별함이 명확히 구분되고 모든 자료가 단순하고 깔끔해졌습니다. 만약 회사 입장에서 연봉을 왜 올려줘야 하지? 라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협상은 매우 수월할 것입니다. 지피지기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기대에 맞춰 준비한다면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만 고려하다가 내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회사의 논리를 이해하되 나만의 강점과 기여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회사 입장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왜 너에게 돈을 더 줘야 해?
너는 작년에 회사를 위해 뭘 했는데? 내년에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등과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연봉 협상은 훨씬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봉을 과하게 받지 않기. 저는 연봉 협상을 마치 전쟁처럼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이기면 내가 손해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임했죠. 하지만 이런 협상 태도는 긴장감만 가득할 뿐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나도 만족하고 회사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를 이루는 거죠. 회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오랫동안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더라도 회사가 부담을 느끼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적정선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봉 협상에서는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회사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돈이니까요.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높은 연봉이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올라간 만큼 회사의 기대치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너무 높으면 회사는 그만큼의 성과를 기대합니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과대평가된 인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연봉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에서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금만 더 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연봉을 최대한 높여서 협상하세요. 새로운 직장은 여러분을 현재 연봉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 오래 다닐 거라면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가 받는 연봉이 적정한지 계산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연봉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적정 연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어려워하십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4배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원하는 연봉의 4배 이상의 가치를 회사에 창출해야 합니다. 즉, 연봉이 1억이라면 최소 4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최소 2억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법칙을 활용해 내가 원하는 연봉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해 보세요. 오늘은 연봉 협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첫째, 연봉 협상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둘째,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셋째, 너무 과도한 연봉은 받지 않는다. 이 3가지만 이해하고 적용해도 연봉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연봉 협상에 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